안녕하세요. 어, 네, 기본반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급 실전반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수업 시작할 때 같이 인트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인트로 내용 잠깐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시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메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1페이지 펴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교재 모양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구성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GRE 라이딩 시작하시는 분들은 태스크 타입이 두 가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슈 타입과 argue 타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argue 타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gue 타입은 기본적으로 남의 주장을 논박하는 태스크인데요. 우리 GRE 라이딩에 있어서 시험에 나오는 토픽들은요. 사실 ets.org에 가시면은 다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슈 과제가 약 150개 정도에서 170개, argue 과제가 약 150개 정도 해서 총 300여 개가 넘는 토픽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게 되시면은 이슈 과제가 하나 나오게 될 거고 argue 과제가 또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각각 30분씩 작성을 하셔서 1시간 동안 두 개의 라이딩 타스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시작하세요? 버벌, 퀀트 이렇게 시작하시던가 퀀트 버벌 시작하시던가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ets.org 가셔가지고 어떤 토픽들을 준비하면 되나 이 300여 개의 토픽을 쭉 다 보시면요. 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셔도 되시고 제가 이제 저희 사이트에다가 요거 토픽 다 모아놨으니까 어떤 것들이 전체 토픽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제 GRE 라이딩 준비하면서 전체 토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우리는 뭘로 준비를 하게 될 거냐면은 기출 및 빈출 토픽으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반 2달 동안의 교재와 중급 실전반 2달 동안의 교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4달 동안의 교재는 기출 토픽이라던가 빈출 토픽을 제가 이제 4달 동안의 커리큘럼으로 모아놓은 거고요. 요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신다고 보시죠. 자, 스코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GRE 라이딩이면은 언어를 굉장히 수려하게 써야 된다는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GRE 라이딩의 평가 목적 자체는 여러분들의 analytical writing skills, 이거 분석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 같이 시험 보시는 이제 미국의 네이티브 학생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유려한 글쓰기의 스타일로 그들보다 나은 점수를 받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험 준비하실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되시냐면은 여러분들의 critical thinking skills, 요거 분석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스킬을 보여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저랑 강의하시면서 훈련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여러분의 이제 논리적인 분석력을 다루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세이 포맷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에세이 포맷의 organization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에세이 볼 때 5 paragraph 에세이를 기본으로 봐요. 당연히 인트로 있어야 되고요. 인트로와 conclusion에 기본적으로 thesis,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thesis,를 support 해줄 수 있는 body paragraph, 우리는 요거 body paragraph를 2개에서 3개 정도 앞으로 작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3개의 바디 패러그래프 작성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아카데믹 페이퍼 쓰실 때 각각의 문단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덴테이션 활용 안 하셔가지고 문단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채점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기본적으로 점수 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요거 각각의
문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나눠주셔야 되는데 각각의 문단을 나누는 법은 당연히 아카데믹 페이퍼에서는 탭 버튼 사용하셔야 되죠. 탭 버튼 사용하셔서 인덴테이션을 주셔야 되시는데 우리 한국 학생분들 그거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가끔 GRE 라이팅 시험 보러 가시면은 탭 버튼이 안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엔터 치셔서 이 문단과 문단 사이를 띄어만 주시면 되는데 본래 아카데믹 페이퍼는 이렇게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GRE 라이딩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 그 기준이 훨씬 더 덜 엄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제로 턴페이퍼 쓰실 때는 문단과 문단 사이를 엔터로 띄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의 룰이에요. 근데 GRE 라이딩에서는 이거 엔터 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을 눈에 띄게 이렇게 잘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탭 버튼 안 먹는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엔터로 띄워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30분 동안에 하나의 에세이 태스크를 쓰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를 쓰실 때 ETS에서 원하는 워드 카운트는 미니멈 300이에요. 근데 우리는 300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한국 학생들은 미니멈 350에서 450 내외는 써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3.5점에서 4점 내외의 점수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GRE 라이딩은 6점 만점이에요. 6점 만점에서 글로벌 에버리지가 이제 전 세계 학생들의 평균이 3.5에 가까워요. 그리고 미국 학생들의 평균이 백인 학생들을 봤을 때 4.3점이고요. 이 미국 학생들의 샘플을 봤을 때도 아시아 학생들이라던가 이 라티노 계열이라던가 이민자들을 합친 샘플을 보면은 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3.7에서 3.8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뭐를 아실 수가 있냐면은 GRE 라이딩이라는 시험이 이게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플루언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5점, 6점 이렇게 고득점이 나는 시험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에세이를 써보신 시간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이 주어진 30분이라는 시간 내에 어려운 토픽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세요. 그러면 논점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려는 내용을 확실히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달하려는 내용은 일단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몇 자짜리 에세이를 쓰셔도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이스하게 썸업이 될 수 있는 thesis,가 필요하게 되죠. thesis,는 인트로와 conclusion에 각각 한 번씩 집어넣을 거고요. 여러분들 topic sentence는 사실은 반드시 문단의 첫 문장에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가로서 충분히 이제 역량을 갖추시게 되면요. topic sentence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맘이에요. 문단에서 처음, 중간, 끝 어디 들어가도 괜찮지만 우리는 조금 깔끔하고 쉽게 쓰기 위해서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항상 토픽 센텐스로 잡고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 바디 패러그래프 3개 쓰시면 여러분들은 3개의 토픽 센텐스가 나오게 될 텐데 TSS는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 딱 한마디고요. 이 3개의 토픽 센텐스의 기능은 그럼 뭐예요? 이 3개의 토픽 센텐스가 여러분의 TSS를 나이스하게 잘 서포트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350에서 400자 내외의 에세이를 쓰시지만 사실 채점관 입장에서 이 4문장만 봐도 여러분들의 이 4문장 thesis statement와 3개의 토픽 sentences만 봐도 여러분들의 에세이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잡힐 수가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이 4개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깔끔하게 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nguages 봅시다. 6점 만점짜리 에세이에도 그래머 에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잘못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논리가 또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랭귀지를 맞춰줘야 되는가를 봤을 때는 우리로서는 그래요. 우리로서는 이 글쓰기에 있어서 보편적인 룰은 이렇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스타일보다는 clarity예요. 명확하게 쓰셔야 되세요. 명확하게 쓰고 나서 내용의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게 스타일의 요소죠. 근데 그러면 GRE 라이딩에서는
유려한 언어를 쓰는 게 소용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문장이 유려해진다던가 여러분의 vocab 수준이 좋아질수록 점수가 더 오르긴 해요. 근데 언어가 유려한데 내용이 적절치 않다? 그럼 또 점수 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논리적으로 내용을 맞추는 거는요, 두세 달 동안 훈련해서도 충분히 갖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세 달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언어의 유려함은 갖기가 조금 힘들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에세이를 쓰실 때 쉽게 쓰세요. 언어도 쉽게 쓰시고 문장의 길이도 짧게 쓰셔야 되세요. 문장의 길이를 짧게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일단 이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와 동사를 정확히 맞춰 쓰는 거죠. 누가 뭐를 했다, 누가 뭐를 했다, 누가 뭐를 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정확히 맞추기 시작하다 보면은 뜻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져요. 그 대신 언어가 어떻게 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뭐를 했다, 누가 뭐를 했다. 내용이 반복되면서 리던던트해지죠. 이 리던던트해지면은 예쁘지는 않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포기예요, 포기. 그건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은 내용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누가 뭐를 했다, 누가 뭐를 했다, 그러므로 그렇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럼 짧은 문장과 접속사를 쓰셔야 되는데 접속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과관계의 그러므로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러나 이렇게 역접이냐. 그럼 여러분들은 길이가 짧은 문장을 여러 개 쓰시면서 그 문장을 그냥 순차적으로 그러므로 이라던가 아니면 그러나라던가 이렇게 순접과 역접으로 엮어주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가 3.5예요. 자, 그러면은 3.5에서 요거 보통 기본반 2달 정도 공부하시고 3.5 정도 점수 받으시면요. 성공적으로 공부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GRE 라이딩 4점부터는 고득점으로 판단을 하고요. 4점, 4.5점, 뭐 5점, 5점, 5점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되겠죠. 4점에서 4.5점 이상부터는 여기 스타일의 요소까지 좀 필요하게 되죠. 사실 스타일의 요소는 죄송하지만 제가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여러분들 샘플에세이 많이 참조를 하실 건데 어쩔 수 없이 이 언어와 논리는 같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 언어가 정확해질수록 어쩔 수 없이 누구도 정확해져요. 논리도 정확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가점은 계속 올라가게 되죠. 이 GRE 라이딩은 여러분의 에세이를 읽고 6점 만점에서 점수를 깎아나는 체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에세이를 이제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해요.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베이스 점수를 깔아줍니다. 베이스 점수 이제 맥스 1점까지 깔리는데 예를 들어서 베이스 점수 9주에서 0.75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제 채점관들이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논점이나 언어에 따라서 인크리먼트를 주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어로서는 조금 힘드니까 어디로 주로 인크리먼트, 이 가점을 받아야 돼요? 이 논리 논박으로 내용으로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3.5에서 4점까지 치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언어적인 부분을 보실 때도요. 예를 들어서 막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원칙적으로 정확한 문법 사용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뭐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 하시면 뭐 정관사 더냐 부정관사 어냐 뭐 s가 어떻게 붙냐 뭐 패시브한 거 뭐 어떻게 쓰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들리면 돼요.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면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일의 요소는 여러분들 GRE 라이딩에서 너무 어려운 vocab 쓰지 마세요. 이 어려운 vocab에 대한 테스트는 버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GRE 라이딩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맥락 없이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쉽고 명확한 단어를 쓰는 게 좋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버벌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정확히 어려운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점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개인의 카파에 각각 맡기도록 할게요. 잠깐 쉴까요?